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7, 9월 초등교육과정 문제와 지도서 이론 단권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진행 어떻게 되냐면,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직강에서 지금 이론 단권화가 있고, 그 다음에 강론 단권화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출 변형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강의가 직강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시간 관계상 이걸 직강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세 개를. 그래서 이론 단권화는 이미 다 촬영 업로드를 마쳐놨거든요. 그래서 인강으로 이론 단권화를 선생님들 듣고 오십시오. 자, 그럼 과목이 뭐냐면, 과목이 이제 오늘 사회를 시작합니다. 사회부터 진행되거든요. 그럼 사회 시작하면 선생님들이 인강으로 사회를 이론을 듣고 오셨으면 저하고는 학원에서 강론 단권화를 합니다. 강론 단권화.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 사회 기출 변형을 시험 봅니다. 그러면 과목이 어떻게 되냐면, 국수사과는 2주를 해야 돼요. 2주. 그러니까 시험은 그 다음 주에 보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과목들은 하루에 끝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끝나는 것들은 그날 오후에, 오전에 하고 오후에 시험 보고 해설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강론하면서 꼭 선생님들 기출 변형 문제를 직접 답을 써봐야 돼요.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사회를 보면 사회가 선생님들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맨 처음에 지금 내용이 뭐냐면, 제가 내체표, 성취기준, 강론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내용체계표를 쭉 주고, 사회는 선생님들 매년 나오는 게 뭡니까? 사회과학적 개념이 매년 나오잖아요. 사회학 개념. 개념이 매주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내용 요소 있잖아요. 내용 요소. 이게 개념이야, 개념. 내용 요소가. 그러면 이 내용 요소에 대한 뭐가 필요할까요? 해당 개념을 우리가 설명해야 되겠죠. 그럼 사회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면, 영역이 뭡니까? 정치죠. 그럼 정치와 관련된 내용 요소는 민주주의, 지역사회, 공공기관, 주민참여, 지역 문제 해결 및 5, 6학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이 부분의 내용 개념 정리는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개념으로 정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 지역사회, 공공기관, 주민참여, 지역 문제 해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선생님들 이제 3, 4, 5, 6학년을 쭉 봤을 때 관련 내용이야, 선생님들. 내용을 쭉 봤을 때 이게 뭐가 있냐면, 공공기관이 있고, 지역 문제가 있고, 지역, 이기주의, 이걸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화, 타협, 다수결, 주민참여, 주민투표,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 보십시오. 2페이지는 선생님들 또 5, 6학년의 민주주의, 국가기관, 시민참여라고 있습니까? 그리고 왼쪽에 보면 민주화, 참여, 민주선거 쭉 관련 개념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1페이지 보면 다시 가보면, 일단 요렇게 내용 요소와 관련된 지도서 강론에 국정을 보면, 국정의 모든 단원의 맨 앞에 뭐 나와 있습니까? 국정에 주요 개념 및 용어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선생님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사회는 2023년도에 기출문제 기억나세요? 혹시 작년 기출문제? 뭐 나왔냐면, 탐구학습하고 뭐 나왔죠? 탐구학습하고 찬반 논쟁학습 모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에 제가 속성 모형이라고 선생님들 제시를 해놨죠. 자, 이거 왜 그랬냐면, 어차피 용어 해설은 모든 개념학습은 다 따라가요, 용어 해설은. 근데 국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정 지도도 총론에 제일 먼저 개념학습에 속성 나와 있는데, 속성의 예시로 뭐가 있을까? 공공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제일 먼저 선생님들 여기 보면 이제 공공기관 나와 있고, 왼쪽 상단에 공공기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제 속성 모형을 제시해서 교수학습 모형도 필요하면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제시를 했습니다. 좀 내용 체계표 같이 쭉 보면서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고, 5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3부터 6월 동안은 제가 강론 중간중간에 초등 기출을 다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강론 중간중간에 중등 기출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3페이지, 5페이지 보면 방금 우리가 정치였죠. 정치 파트와 관련된 중등 기출 문제입니다. 이렇게 선생님들 내용이 쭉 다 같은 맥락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근데 10-1이라고 나와 있죠.
10-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교재에 없어요. 뭐냐면 저도 교재를 써놓고 또 수업 준비하면서 자료를 또 보거든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나름대로 추가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오늘 제가 새벽 5시 반에 단톡 올려놨잖아요. 단톡에 이건 없어요. 이거 다시 제가 운동하고 다시 책 보면서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에 없는 건 제가 이런 것들은 단톡에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선생님들은 단톡에 들어오시면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할 것은 같이 추가해서 이런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앞부분을 쓰면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은 내용 체계표를 중심으로 강론을 쭉 정리했잖아요. 여기까지가 34페이지까지 되어 있죠. 여기에 웬만큼 중요한 내용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강론 당구다 그래가지고 35페이지부터 강론에서 쌤들 정리한 겁니다. 학년별로. 근데 뭐가 있냐면 강론을 제가 정리할 때 제 나름의 원칙이 뭐냐면요. 초등학교 교과서를 무시하면 안 돼요. 교과서를 바탕으로 강론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5페이지 오른쪽은 다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교과서가 나와 있죠, 이게. 그럼 교과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교과서를 볼 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우리 뭐가 있죠? 고장이 있고 우리 고장의 알림판이라는 게 있고 우리 고장의 모습을 그리는 방법이 있고 직접 그려봤죠. 그려봤고 고장의 모습을 비교했고 상황을 발표했잖아요. 이걸 볼 줄 알아는 건 뭐냐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성취 기준과 이걸 매치시킬 줄 알아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 고장의 모습을 그릴 때 내가 잘 아는 장소를 그려라. 새롭게 달라진 장소를 그려라. 내가 좋아하는 장소를 그려라. 이건 무슨 말일까? 고장에 대한 장소감을 형성시킨 겁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자 서윤이하고 형석이가 그림을 그렸죠. 이걸 무슨 지도라고 하냐면 심상지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상지도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비교해서 느낌 생각을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 고장에 대한 느낌 생각을 세 자로 줄이면 뭐라고 그러죠? 장소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왼쪽 상단에 보면 선생님들 성취 기준에 우리 마을 또는 고장의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보고 서로 비교해서 공통 차이점, 그 다음에 무엇을 느껴봐라. 장소감. 요 성취 기준을 교과서하고 쓰면 접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 일이 뭐냐면 이거에 대한 보충학습이라든가 참고자료가 있겠죠. 그게 이제 심상지도, 장소감이라고 있고 심상도 뭐 그릴 때 주의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선생님들 내용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국정이겠죠. 기존 국정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6페이지부터가 뭐냐면 이제 먼저 기존 국정을 중심으로 내용 정리를 했고 그 다음은 뭐냐면 검정. 검정에 제시된 보충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생님 36페이지 보면 쭉 정리가 되어 있고 다시 37페이지 같은 맥락입니다. 교과서, 성취 기준, 국정 내용 있고 검정 내용 이런 식으로 선생님 내용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부분 내체표 강론을 먼저 한 다음에 뒷부분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1페이지 보십시오. 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1페이지. 우리 사회과 선생님들, 초등 사회과 선생님들 내용 체계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중등은 내용 체계표가 사회과에서 3회 이상 나왔습니다. 특히 지리 영역이 3회 이상 출제가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지식, 기능, 태도가 있는데 지식은 어떤 영역으로 나눠집니까? 지리, 그 다음 일반 사회, 역사가 있죠. 일반 사회는 어떻게 나눠집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래서 정치, 그 다음에 사회, 문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경제가 있어요, 경제. 그럼 이 세 가지가 또 왔다 갔다 하죠. 시험에 출제가 될 때. 정치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경제, 그 다음에 사회, 문화. 올해는 어떤 측면이 나왔습니까? 사회, 문화에서 디지털에 관한 무한, 정보, 격차가 나왔죠. 그럼 사회, 문화가 나왔으면 이제 다시 뭐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정치나 그렇지 않으면 또 뭐가 있을까? 경제 파트가 있겠죠. 정치, 경제. 그런 맥락에 공부할 때 내용 체계표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가운데 내용 체계표를 보십시오. 내용 체계표 보면 정치와 관련 지어서 민주주의와 국가, 정치과정과 제도, 국제정치라고 되어 있죠. 그럼 민주주의와 보면 민주국가에서는 자 뭐에 의해서 실현됩니까? 우리 법치주의라고 하잖아. 다 뭐에 의해서? 헌법을 통해 실현되며 우리 헌법은 국가기관의 구성 및 역할을 뭐하더라? 규율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 속에 뭐가 나와 있을까?
국가기관의 구성 및 역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 6학년군에서는 국가기관을 공부한다면 3, 4학년은 뭘 공부할까요? 공공기관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무엇으로 확대가 될까? 국가기관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 과정과 제도에 보면 이제 민주국가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누구의 정치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까? 시민의 정치참여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시민의 정치참여를 공부하기 이전에 지역 주민의 뭘 공부할까? 주민참여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의 문제를 공부하기 전에 무슨 문제를 공부할까? 우리 지역의 문제를 선생님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야.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거 맞습니까? 주민이. 그럼 이 해결 자체가 선생님들 민주적 해결이 많이 되겠지. 그럼 주민이 어디에 가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말을 합니까? 지방의회라든가 또는 무엇? 공공기관에 가서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달라고 청원하잖아. 청원하죠. 그래서 3, 4학년은 민주주의 지역사회 공공기관 주민참여 지역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지역 문제 해결이 있습니까? 이 지역 문제 해결은 무슨 학습으로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올까요? 문제해결 학습이나 의사결정학습으로 아주 잘 나옵니다. 근데 얘는 다시 뒤쪽에 선생님들 나와서 여기서는 일단은 공공기관인 개념학습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공공기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은 초등 특수는 이미 출제가 되었고 초등은 출제가 안 되었어요. 최근에. 일단 여기서 이제 오늘부터 다 외워버리십시오. 공공기관 하면 초등의 과거에 뭐가 나왔을까? 백화점. 백화점이 공공기관이 아닌 이유가 뭐냐고 나왔습니다. 백화점. 사회합니다. 백화점이 공공기관이 아닌 이유는 뭐죠?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두 가지? 설립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죠. 그 다음에 목적이 뭡니까? 공익이 아니라 사익이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속성 제시와 정의가 있고 속성 검토에서 중요한 건 공공기관의 무엇? 결정적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익을 위한 일을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더라. 그 다음에 사례, 예와 비사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선생님들 제일 대표적으로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이 공공기관이 아닌 이유는 우체국은 공공기관이죠. 백화점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선생님 그 말이야. 공공기관 굉장히 선생님 중요하고 최근에는 이런 속성 모형을 주고 어떤 걸 시험에 잘 물어봅니까? 자, 이 모형은 사회과의 목표 영역 중에 어떤 영역을 달성하기 위한 겁니까? 목표 영역에 의해서. 지식이야, 기니, 가치, 태도야. 지식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잘 물어봐요. 자, 그럼 개념상 보십시오, 선생님들. 공공기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공기관 정의할 수 있어야 될 공공기관. 선생님, 그 다음에 지역 문제 있죠. 지역 문제도 시험의 단골입니다. 일단 지역 문제 하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회과에 내용 조직 원리가 있어야 돼. 그럼 선생님 사회과의 내용 조직의 원리에 보면 우리 지역의 최근의 문제를 제시해야지만 학생들이 뭐가 있을까?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과의 내용 조직 원리, 어떤 원리를 떠올려야 돼? 일단은 내용 조직 원리. 시사성이 틀린 말은 아닌데 내용 조직 원리의 시사성이 구체적으로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뭘 봐야 될까요? 환경, 학대법, 그렇지. 지역화의 원리지. 내용 조직 원리, 내용 구성 원리의 국정 같은 거 보면 지역화의 원리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왜? 우리 지역에 무슨 문제야 돼? 최근의 문제야 돼. 그럼 이제 이 말 속에 지역하고 뭐하고? 시사가 쌤 들어있겠죠. 지역 문제는 사회과에서 단골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럼 여기 지역 문제 보면 교통 문제,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 같은 지역 문제 있습니까? 특히 선생님들 요즘 같은 경우는 쓰레기나 환경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와요. 왜 그럴까? 지속 가능성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때 이것도 단골이죠. 대화, 타협, 다수결, 소수의 의견 등 민주적인 방법.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인 방법이란 건 뭘 말할까?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을 말해. 원리에 따라 해결해라.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해서 해결하라고 노력해라. 그럼 이 지역 문제를 공부할 때도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뭘까요? 지역 이기주의로서 님비, 핀피, 반화 현상이 있는데 님비 현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이 이롭지 않은 일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걸 뭐라고 할까? 님비라고 해요, 님비. 대표적 님비 현상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제가 뭐가 됩니까? 쓰레기 매립장이나 또는 무엇? 장애인 학교,
그쵸? 또 어떤 게 있을까? 또 지하철역? 본인한테 지하철역 들어서면 싫어해? 좋아하지? 방금 제가 한 예시문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왜 적합하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선생님들, 우리나라에 경주에 뭐가 유치되어 있습니까? 경주. 무슨 폐기물 처리장 경주에 갔었죠. 무슨 말이냐면 예문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자기 집 앞에 쓰레기 매장 들어서면 좋아, 싫어? 싫죠. 근데 정부에서 정말 친환경 쪽으로 하고 가구당 20억씩 보상을 해줘. 그러면 만약에 부안에 이게 들어서면 우리 6주 만에 오신 선생님 이제 추석 세고 오겠다. 부안에 이게 들어서면 좋아요, 싫어요? 20억씩 준대. 좋아요. 그러면 서로 뭐 할까? 싸우겠지? 그럼 님비야, 핀피야? 핀피야, 핀피. 그러니까 예문으로는 못해서 알겠죠? 혹시 부안이 꺼지면 혹시 부영 아파트 보셨습니까, 회장님? 야, 부럽더라. 1억씩 주신 분 계시잖아요. 전남 순천 분인데 부영 그 아파트 회장님인데 고등학교 동창이면 1억.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을 주민들도 뭐 할까? 계층 나눠가지고 1억 주는 것들 9천만 원도 주기도 하고, 이게 연수로 살아가지고. 야, 그런 친구 한 번 든 게 갑자기 느닷없이 친구가 1억을 준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그럼 이제 시골 살만 하겠지, 이제. 근데 1억 받으려고 지금 이사하면 줄까, 안 줄까?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자, 그래서 님비현상, 요건 쌤들, 지역 이익주의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핀피는 뭘까요? 이익이 되는 건 반드시 뭐 해야 돼?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거. 바나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지역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 이익주의, 님비 중요하고 또 이것 기억하라고 그랬지. 지역 문제 하면서 이게 있어. 지역. 즉, 무슨 말이냐면, 문제 자체가 지역 간의 문제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지역 내 무엇? 주민 간의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니까, 두 지역이 갈등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지역 내에서 무엇? 찬성할 수도 있고, 무엇? 반대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었어. 요건 경인교대에서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데 지역 주민들이 싸워요. 왜 싸울까? 아파트를 짓는데 한 지역 주민은 뭘 요구할까? 그 지역 내에 왜 찬반이 있을까? 원래부터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할까요? 찬성할 수 있겠지. 근데 소작농하면 뭐 해요? 갈 데가 없어. 그럼 지역 주민들이 서로 뭐 할까? 싸우게 되겠지. 그건 지역 내에 주민 간의 갈등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걸 해결할 때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 타협, 다수결. 다수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더라? 소수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다. 다수의 뭐가 될 수도 있더라? 횡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횡포가 될 수도 있겠죠. 소수 의견 존중해라. 여러분, 다수결과 관련해서는 또 여기 보면 민정치의 기본 원리 있습니까? 이게 5, 6학년에 나오겠죠. 거기 보면 국민주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국민자치, 입헌주의, 권력 분립과 함께 민주정치의 무엇? 기본 원리이다 씁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건 헌법에 입헌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선생님들 교육과정에는 국민주권과 그 다음에 권력, 분리권리가 되어 있지. 이 두 가지의 나머지를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수결 원칙과 관련지어 오른쪽 보실래요, 선생님들? 평등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다수의 행포가 가능하더라. 올바른 소수가 배제될 수 있더라. 항상 옳은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라. 이 부분이 사회과의 선생님들 교수학습 모형을 하면 무슨 모형과 관련 지어볼 수 있을까? 이겁니다. 문제 해결학습이나 또는 의사결정학습. 거기에 선생님들 관련 지어볼 수 있겠죠. 왜? 문제 해결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 대안이 있으면 대안 중 하나를 뭐 해야 돼? 선택해야 된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 찬반 논쟁에서는 안 돼. 사회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이 근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이러한 문제 해결에 주민들이 뭐야? 적극 참여해야 되겠죠. 사회과의 선생님들 기능 목표 있죠. 기능 목표의 맨 마지막에 뭐 나옵니까?
기능 목표의 맨 마지막에. 지식 기능 태도가 있잖아. 기능의 맨 마지막에 뭐 나와 있어요? 사회 참여 나와 있잖아. 사회 참여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주민회의 또는 무엇? 공청회 또는 뭐가 있을까? 주민투표. 자, 이 주민투표가 나중에 고학년으로 가면 뭐로 됐습니까? 국민투표가 되는 거예요. 주민투표 보십시오. 선거위의 정책상 중요한 사항의 주민이 행하는 투표를 말하더라. 국가적 차원에서는 뭐가 있고? 국민투표가 있고. 우리 어떨 때 쓰면 국민투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법. 개정 제정할 때. 자, 그럼 대한민국 헌법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누구한테 있더라? 국민.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더라? 국민으로부터 나오더라. 이것은 딱 선거철에만 먹히는 말이에요.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하고 있더라. 영토는 나중에 5학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칙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자. 그 다음에 굉장히 10조 중요하죠. 모든 국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기본권에 뭐가 될까? 기초가 돼요. 그래서 기본권을 묻는 문제에 간혹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은 답에서 제외할 것. 이 말이 들어있어요. 그 말이 제외된다는 것은 이건 모든 거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다 쓰면 그 말이야. 특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있습니까? 여기 부분은 선생님들 특히 어떤 수업 모형 기억해야 돼? 찬반 논쟁학습 모형입니다. 찬반 논쟁학습에서 무엇? 가치 갈등의 해결. 기준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거 알겠죠? 국가는 개인이 지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뭐 해야 된다? 보장해라. 모든 국민은 벽 앞에서 뭐 하더라? 평등. 이건 평등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납세의 의무. 자, 법을 만드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더라? 국회에 있더라. 물론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아주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1페이지 굉장히 선생님 중요한 내용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2페이지 보실래요? 2페이지도 선생님들 정치와 관련 지어 이제 민주주의, 국가기관 다음에 뭐가 있죠? 시민 참여.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였죠? 주민 참여가 이제 뭐로 바뀐 거예요? 시민 참여.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뭘로? 국가기관. 그 다음에 생활 속의 민주주의, 민주정치, 제도. 자, 여기 있는데, 그럼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가장 선생님들 중요한 게 뭘까요? 투표야, 투표. 그러니까 우리 8개월 뒤에 뭐 해야 돼? 8개월 뒤에 투표해야지. 어느 당 지지해? 지금 비밀이야, 비밀. 그치? 어느 당 지지? 본인 궁금해서 내가. 군대 갔다 왔으니까. 말할 수 없어?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거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데, 선거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뭘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거. 만약에 선생님 선거를 하는데, 1번, 2번, 3번, 4번이야. 그럼 자기 지역구에 1번이 누구 나냐면 누군지 알죠? 아주 유명하신 분 있잖아. 백마 타고 대선 나오신 분. 허경영이 1번이야, 자기 동네에. 그 다음 또 허경영 말고 누구 있을까? 독특하신 분들. 이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치? 그 다음에 얘는 김경영, 얘는 박경영, 얘는 손경영이야, 다 이름은. 그럼 자기 지역구에 4명이 나왔단 말이야. 누구 찍을래? 그냥 말해봐. 그렇지, 1번. 2번. 3번. 1번. 대부분 다 누구 찍을까요? 1번을 찍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그럴 리 없겠지만 양반이 됐죠, 이제? 그럼 문제가 뭘까? 2, 3, 4 몇 표야? 3표, 3표, 8표야. 얘는 5표가 그랬잖아. 얘는 8표가 뭐 할까? 4표가 돼버립니다. 4표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표가.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선거철 되면 거리에 벽보 중에 제일 많이 붙어있는 벽보가 2개 있습니다. 해병대 벽보하고, 향후의 벽보입니다.
굳이 왜 선거철 되면 향유의 벽보를 붙여놓을까요? 자기 이게 고향을 떠나 서울에 살잖아. 그럼 자기 지역 사람을 뭐 할까요? 찍어줘요. 그리고 한 표의 의미가 달라져. 왜냐면 100명을 대상으로 한 표하고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표 있습니까? 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선거구제 개편이에요. 소선거제도냐 또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 선거와 관련 지역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평등선거가 가장 출제비가 높습니다. 이슈와 관련되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거기서 일단은 뭘 봐야 되냐면 민주주의, 국가기관, 시민참여. 그래서 민주화. 민주화라는 것은 정치 제도들에 의해서 시민권의 규칙과 절차들이 적용되는 과정을 말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민주화. 그럼 이제 우리 민주화가 되었다는 것은 선생님들 시민들이 정치에 뭐 하더라? 참여하더라 했으면 그 말이야. 반반씩 나눠야 돼. 앞부분이야. 네. 그렇지. 자, 민주화가 되었다는 것. 그럼 민주화는 선생님들 민주주의와 관련져 볼 수 있고 민주화가 되었다는 것은 일부 귀족들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무엇? 시민들의 적적인 무엇? 의사결정에 참여가 되는 거 맞습니까? 참여야, 참여. 그럼 참여와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맞습니까? 직접 민주주의 하려면 이 많은 숫자가 모일 수가 없잖아요. 대의민주주의. 자, 그래서 우리는 간접 민주주의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누구를 뽑아요? 국회의원을 뽑겠죠? 그래서 뭘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근데 얘들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잘 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지. 그게 이제 뭐가 있을까? 시민단체라든가, 이게 있겠지. 그래서 민주선거의 원칙에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아주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보통 선거는 몇 세 이상? 18세. 1인 1표제. 평등, 직접, 비밀이야. 평등선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등선거. 그럼 오른쪽에 평등선거 보십시오. 유권자 개개인의 투표권이 재산, 신분, 성별, 교육 정도, 종교, 문화 등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무엇? 같은 것을 말한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평등의 반대가 뭘까요? 불평등이에요. 선거인의 투표 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여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1표를 인정해라. 자, 근데 이제 비판점 및 문제점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평등선거는 개인마다 능력이나 정치의식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정치사를 한 표로 활용시키는 것이므로 정치의식을 가지고 행사한 한 표와 내시된 부패표와의 같은 취급에는 모순이 있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선생님들 어떤 정당에 돈 봉투 사건이 있었죠. 내가 대빵 나가야 돼. 당대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했어요? 돈으로 표를 샀다고 그러잖아. 그 한 표와 순수한 의지 한 표가 똑같이 취급된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쓰면 그 말이야. 그러나 이 모순은 평등선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다. 그래서 선거구의 실질적 평등을 번역하려면 각 선거의 선거인 수와 무엇? 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비례로 선거구를 조정하여 균형 있게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쓰면 그 말이에요. 선거인 수와 그 다음 선거구의 무엇? 의원 정수. 그 다음에 불평등 선거라는 건 선생님들 뭘 말합니까? 돈 많으면 몇 표? 2표. 복수투표지. 아니면 등급별 선거제를 채택하여 선거권자의 선거권의 차별을 두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 우리나라에서 판례가 있는데 평등선거란 말 있습니까? 투표의 수적 평등. 1인 1표의 원칙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표의 투표가치의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한 것을 원칙을 의미하다. 그래서 1인 1표하고 성과가치 두 가지를 다 고려합니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 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해서
기본적 1차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 없이 투표 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 획득의 자의적인 것으로 헌법에 믿는다고 할 수 있더라. 실제 이제 객관식에는 1인 1표란 말이 나왔잖아. 등가성. 그래서 이게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중등에서는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시험에 나왔었고. 그러면 이 부분은 왜 쌤을 제가 바스아바 셔미스를 쌤을 집어넣어놨을까요? 합리적 바람직한 시민은 어디에 자꾸 참여하는가?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쌤 여기 보면 의무와 책임의 이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러한 거기 때문에 이런 주민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은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시민성 전달 모형 있죠? 이런 거 관련해서 내기 좋단 말이에요. 왜? 국가에서 시키면 뭐하지? 시킨 대로. 투표도 해야 되고 질서도 뭐 해야 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좀 달라지는데. 그리고 민주화, 정치 참여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선생님들 정치 참여라든가 이 참여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시민의 권리 신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나도 나중에 뭐 해야 돼? 교사가 됐을 때 교권 향상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 청와대 앞에서 시위도 하고 안 되면 또 가스통 가까이서 뭐 해야 돼? 분신까지는 아니더라도 협박을 할 수 있겠지? 용원 쌤이 이 예심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시민성 전달명으로 보기에 애매합니다. 이 예심은. 왜 그럴까? 현 정부에서 보면 이놈 애국자야? 묻어보고 싶겠지 그냥. 그치?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 비판에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이 시민이. 근데 이제 역사적 인물 중에 훌륭한 인물을 따라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건 이제 뭘로 보는 거였어요? 애국적 시민이니까 시민성 전달 모형. 바시아바 셔미스터스는 매년 사회과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들은 애국적 시민이라면 사회과학 모형은 한마디로 뭡니까? 꼬마 사회과학자 말이 무슨 말이죠? 꼬마 사회과학자가 사회현상을 탐구하던 걸 누구한테 그대로 경험시키는 거예요? 학생들. 그걸 꼬마 사회과학자라고 합니다. 반성적 탐구는 의사결정력을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시민성 전달 모형은 전통적인 가치와 신념의 수용, 내면, 규범 준수, 복종, 질서. 꼬마 사회과학자는 탐구 방법, 탐구 과정, 의사결정력은 반성적 사고에 의해서 해결한다. 이 반성적 사고하면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뒤에 반성적 사고를 꼭 기억해야 돼. 뒤에 반성적 사고. 그럼 뒤에 반성적 사고와 관련돼서는 사실 플러스 무엇? 가치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맞죠?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페이지. 5, 6학년을 더 자세히 해야 돼, 이제. 좀 전에 선생님들 민주주의란 말이 나왔잖아. 민주주의는 항상 뭐가 따라갈까요? 정치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원형 모형으로 다를 수도 있고 속성 모형, 상황 다 달라요. 이것은 출제자가 어떻게 주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 예시문에 원형이 한번 나와 있는데 개념의 원형과 정의, 비례, 속성 검토란 말 있습니까? 그럼 민주주의에 뭐 알고 있어야 됐어요? 결정적 속성 알고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민주주의의 개념이 되겠죠. 결정적 속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뭐 의사결정의 권한이 있더라. 또 공동체 구성원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공동체 문제를 무엇? 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민주주의. 그럼 이 민주주의를 뭐가 접목시켜야 돼? 정치. 그럼 정치가 뭐예요? 정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사회 갈등을 뭐 일으킬 수 있는 공동의 문제 맞죠? 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때 민주주의야. 민주정치. 구성원 모두가 적극 뭐 할까? 참여할 수 있어야 돼. 아주 중요해. 그럼 민주주의의 하위 개념으로는 뭐가 있을까? 직접, 대의, 간접 민주주의란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럼 민주주의가 무슨 개념이고? 상위 개념이면 직접 대의가 하위 개념이면서 뭐가 될까? 동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지. 그래서 8번에 정치, 국가를 다스리는 권력을 차지하려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또 정치, 의견 차이 같은 해결하는 걸 정치라고 합니다. 그럼 민주정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 의해 주권 행사되는 정치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객관식이 나왔습니다. 정치 문제냐 정치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 공동체 지도자는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규칙은 누가 만들어야 될 것인가? 무엇이 규칙과 법이 되어야 될 것인가? 세금은 얼마나 걷어야 하는 것들인가? 이런 것들은 다 공동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정치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객관식이 아주 유치하게 나는 점심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정치 문제야, 제 개인적인 문제. 자기 개인적인 문제겠지? 자, 그럼 이 정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민주적으로. 그래서 민주주의의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은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주의는 자, 이 세 가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앞에서 민주주의에 관련된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는 뭐가 있었지? 대화, 타협, 다수결, 소수 있었죠. 그러면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는? 기본 원리. 국민주권, 입헌주의, 권력분립, 땡땡땡 있었지. 그 다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또는 민주적 기본 정신이요. 인간의 존엄, 자유와 평등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럼 이제 민주적인 문제해결 과정, 이건 좀 차마다 차이가 있지. 문제 확인, 대화, 반성, 설득, 타협. 있죠? 다수결에 대한 집단 선택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수결 전에 쓰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될까? 설득과 타협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실천, 참여해라 쓰면 그 말이야. 그럼 민주정치의 원리 있습니까? 그럼 민주정치의 원리로서 핵심 이념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였습니까? 인간의 존엄 또 동중 대우 쭉 나와 있죠? 자유통일에서 인간의 존엄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럼 이 인간의 존엄을 기본으로 국가, 국민주권, 입헌주의, 대의제, 권력분립, 지방자치인데 실제 교육과정 성취는 뭐만 나와 있을까? 국민주권과 권력분립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입헌, 대의제, 그 다음 지방, 자치. 굉장히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것들입니다. 물론 최근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뭘까? 권력분립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인간의 존엄,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정치가 필요하더라. 국민 주권, 의사결정의 최고 권력은 국민에게 있더라. 국민 자치, 주권을 가진 국민 스스로 국가를 다스린다. 입헌주의, 헌법에 따라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정치 권력 행사해야 된다. 권력 분립, 모든 권력을 독립된 국가기관이 나누어서 맡도록 해라. 그럼 이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크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 그럼 국가기관을 지정합시다. 국가기관. 국가기관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국가의 통치작용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민주국가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기관으로 구성되더라. 좀 전에 공공기관은 뭐였지? 설립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 등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이게 공공기관의 정의였죠. 그럼 국가기관의 정의는 국가의 통치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입법, 행정, 사법부로 구분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고, 국회는 국민의 선거로 직접 선출된 대표들이 구성된 기관이더라. 국가조직 통치. 자,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선생님들? 법률, 재정이나 무엇, 개정. 가장 중요한 거 맞죠? 그 다음에 정부는 법률을 뭐 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합니다. 국가의 목적이나 공익, 여러 정책 수립하기 위해서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 행정각부 구성됩니다. 사법부는요, 법 질서 침해나 법적 분쟁 봤을 때 해석, 판단하는 기관으로서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권리를 보장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여기서 개인 간의 다툼과 관련된 법이 뭘까요? 사법에서 민법이 되겠죠. 사회 질서 유지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형법이. 그래서 재판을 할 때에도 민사재판이 있고 뭐가 있을까? 형사재판이 있겠죠. 국회, 행정부, 사법부인데 굉장히 이 표 선생님들 잘 물어보죠. 사회 질서 유지 권리 보장하다 사법부. 일단 이 부분은 선생님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상권 분립으로서 견제가 뭘까? 균형을 의미하는 게 맞습니까? 요즘 선생님들 우리 TV에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뭐예요? 지금은 카르텔이라는 용어도 많이 나오지. 카르텔. 대통령이 힘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보통 식물 대통령, 식물 대통령 말 많이 들어봤죠.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국회의원. 수가 어디에 밀립니까? 야당에 밀리죠. 그래서 선생님들 야당이 제일 많이 꺼내는 카드가 뭘까? 탄핵이야, 탄핵. 그래서 국회에서는 정부를 뭘로 압박할 수 있습니까? 탄핵 소추라든가 국정 감사야. 요즘은 국정 감사로 견제가 안 돼요, 잘. 왜? 각부 장관이나 총리가 옛날처럼 원순하지가 않죠. 바로 국회의원이 뭐라고 하면 받아 버립니까? 받아버리죠. 일본 오염수 마실 수 있어요? 총리 마실 수 있어요? 총리가 뭐라고 할까? 깨끗이 정화되어 있으면 마시겠습니다.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탄핵 조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을 누가 거부해버릴까? 그렇지.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얘네들이 제대한 시험에 많이 물어봐요. 이게. 그러면 선생님들도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면 사법부에서 뭐 해버릴까? 위헌법률 심사 제청권이 있습니다. 근데 또 국회에서 사법부를 견제하려면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 그다음에 또 국회에서 뭐 할 수 있어요?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 대통령 탄핵 소추라든가 이런 대통령의 탄핵 소추의 결정은 어디서 해요? 그렇죠. 헌재에서 하지. 그러니까 선생님들 박근혜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국회에서 탄핵했잖아. 헌재에서. 결정이 안 되었고 박 대통령은 헌재에서 됐잖아요.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는 사법부, 대법관 임명권, 사면권이 있고 사법부는요. 명령유지 처분, 심사권. 자, 상공분리 이 표현 선생님들 굉장히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선생님들 대통령제입니까? 의원내각제입니까? 짬뽕입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의 의원내각제가 두 개 혼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 그러면 정치와 관련 지어서 이제 우리 민주정치 제도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 이제 정부 형태라는 걸 공개 형태. 그러면 현대 민주국가의 국가기관은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부다. 그러면 입법, 행정부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크게 무엇? 의원내각제하고 뭐하고? 대통령제로 정부 형태가 구분되더라. 작년 중등 일반사회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답이 뭐였냐면 정부 형태가 답이었습니다. 개념을 물었단 말이에요. 정부 형태. 그럼 정부 형태는 크게 뭐가 있더라? 의원내각제하고 그 다음에 뭐야? 대통령제가 있습니다. 1번 있지, 1번. 1번은 수상 있어요, 없어요? 수상이가 누구 있습니까? 국왕이 있어요, 없어요? 국왕이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수상이야. 원래 권한은 누구한테 있었을까? 국왕한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겠지. 국왕이 이제 뭐 할까? 그래, 나는 그냥 상징성만 있게 해달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군주는 형식상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입법, 행정권은 모두 무엇? 의회. 실적인 통치는 의회에서 합니다. 이렇게 의회 행정부 역할을 하는 내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의원내각제. 이거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교과서에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교과서에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정부 형태. 이건 선생님 뒤에 다시 한번 등장할 거예요. 정부 형태. 그 다음에 4페이지. 얘는 이제 국내가 아니라 무슨 정치? 국제 정치로서 이제 뭘 생각해 봐야 돼? 세계화, 지구촌 평화, 국가 간 협력, 국제기구 그다음에 무엇? 남북 통일 관련 내용들입니다. 그럼 여기 선생님들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독도와 무엇? 영토 주권의 실. 근데 얘는 이 파트에서 나준다는 지리 파트입니다. 우리 국토와 영역 있죠. 거기서 독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독도는 해역을 나눌 때 어느 나라하고 겹쳐요? 일본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한반도 부속도서로서 동쪽 끝에 위치한 섬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고유의 영토 주권. 근데 얘는 2015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2015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초등학교 5, 6학년에 학교 자체에 보면 독도교육 지침이라고 별도의 교과서가 나가 있었어요. 출제가 첫 해에 선생님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통일 한국과 세계평화, 지구촌 갈등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되겠지.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할? 행위,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 행위 주체와 관련 지역, 개인, 국가, 국제기구가 그것도 뭐가 있을까? 비정부 기구 있어요. 그럼 오른쪽에 선생님 보면 이제 국제기구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유엔이 있고, 그 다음에 비정부 기구로 뭐 있습니까, 선생님? NGO 있어요, 없어요? 있지. 선생님, 그 다음에, 자, 세계화죠. 혹시 다중시민성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지금 서울 시민이야. 서울 시민은 동시에 뭘까요? 만약에 선생님들 이제 우리 돈 많이 벌어서 우주여행 갔습니다. 외계인이 너 어디서 왔니?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나 지구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지구야 지구.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인 동시에 뭐가 될까? 세계 시민이야. 그러니까 지금 세계의 모든 당면한 문제는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뭘까? 우리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란 말이야. 거기서 세계 시민이란 말 중요한 말이야. 세계 시민. 도시, 지역, 국가 한 사람이 아닌 지구촌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그래서 세계 시민은 한 개인으로서의 좁은 시야로 생각 바라보는 넘어서 지구촌 구성으로서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라. 그 다음에 이런 지구촌 문제를 해결할 때 선생님들 어떤 개념 중요합니까? 지속 가능한 미래 있습니까? 이건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환경. 아주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이건 D에서 다시 나와야 했습니다. 이런 지속 가능이 초등에 나왔던 건 선생님들 이게 실과에서는 어떻게 나왔을까? 친환경 농법으로 나왔잖아. 그럼 이제 사회과라면 선생님들 이 부분이 어느 날 사회에서는 최근에 공정무역 있습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가방 없어? 가방 없어? 잠깐 앉아있어. 지속 가능한 미래. 현재 세대의 필요성을 충족하면서 미래 세대의 발전을 도모할 능력을 피해를 주지 않는 발달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 발전으로서 환경에 국한하지 말고 뭐 해라? 경제, 사회, 문화를 다 포함해라 했으면 그 말입니다. 뒤에 별도로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러면 5페이지 있습니까? 5페이지에 선생님들 중등 문제거든요. 중등 문제인데 2번 문제 있죠. 2번이 작년 문제입니다. 중등. 자, 우리나라에 무엇은 의원 내각제도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무엇? 대통령제이다.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 무엇을 제한할 수 있는가? 법률안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정 제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의원 내각제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헌법상 국무총리 권한 중에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해 견제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 재임에도 우리 헌법이 국무총리들을 두는 이유는 대통령 유고시 그 권한 대행자가 필요한 데 있더라. 더구나 대통령에게 법적 제한이 없는 국무총리 해임권이 있는 점,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으로 했을 점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 지위 바탕은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 점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유고시는 누가 이걸 대행하는가 했습니다. 총리 맞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 탄핵했을 때 누가 이걸 대행했습니까? 그렇지. 잘하네. 황교안 총리가 대신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부 형태란 용어가 중경에 나왔으면 초등도 이게 나와 있잖아요. 중요합니다. 정부 형태란 말. 그 다음에 옆에 보실래요, 선생님들?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입니다. 이 부분 수업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민주주의 핵심이 시민의 정치 참여랍니다. 그래서 시민으로서 투표에 꼭 참여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투표 참여를 강조하다 보면 학생이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나중에 선거권을 갖게 됐을 때 적극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게 민주주의 유지와 발전에 뭐 할 것이다? 큰 도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민주주의 유지와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회과에서 뭘 가르쳐라? 투표에 적극 뭐 해라? 참여하라는 내용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바로 훌륭한 무슨 심리입니다. 애국적 심리다. 저는 무엇보다도 탐구력. 정참여를 주제로 가설을 설정하고 수집 분석해서 결론 도출하고 수업을 진행해라. 스스로 탐구할수록 도와줘라. 결국은 꼬마 사회 과학지. 이게 무슨 명령입니까?
사회과학 모형, 그 다음 첫 번째가 시민성 전달. 그래서 바스아바 샤미스, 김 선생님은 시민성 전달, 박 선생님은 사회과학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 교육론을 접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1번. 이거는 이제 촐락이기 때문에 뒤쪽에 다시 지리 파트 나오겠죠. 근데 이제 뭐 때문에 제시했냐면 개념학습. 자, 어렸을 때 지금 촐락은 주민들이 주로 1차 산업에 종사하며 살아가는 생활 공간의 기초로서 1차 산업, 농촌, 산지촌이 있고 기초, 가옥의 밀집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집촌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산촌이 있죠. 농촌의 가옥의 밀집은 뭘까요? 집촌이지. 산지촌은요? 산촌 형태를 띈 거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가옥의 밀도 부분은 집촌, 산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 모형 적용이었고, 특징을 먼저 제시한 다음, 다른 말로 하면 속성을 먼저 제시한 다음 사례와 비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무슨 모형이? 그렇죠. 속성 모형이 되겠죠. 집촌, 산촌에 여기 봐보세요. 최적 사례, 대표 사례. 최적이나 대표는 뭐가 될까? 원형되는 거 맞습니까? 설명한 후에 기타 지역을 보여줘라. 그래서 지역은 속성, 너희는 뭐가 된다? 원형입니다. 최근 우리 초등시험에 속성 모형의 한계가 이거이기 때문에 원형을 도입한다. 속성의 한계점은 결정적인 속성이 없는 개념에는 적용할 수가 없더라. 원형은 하나의 개념에 속하는 사례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더라. 사례들 간의 무엇? 일반화. 최근에 속성, 원형 모형 등 굉장히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물론 선생님들 중능 문제 이외에 우리 중기법에 보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 정부 형태라든가 의원 내각제라든가 대통령제는 아직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가운데의 문제 형태 있죠. 여기 부분들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쉬었다가 법 하겠습니다.